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세계사업 반영 이렇게 나오죠.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디까지나 요거는 이제 계획입니다. 제가 늘 어떤 거를 말씀드릴 때 계획과 확정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해가지고 공청회 했던 자료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 원문을 저희 단톡방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날 요걸 진행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평택이 언급이 되죠. 평택하고 안중하고 안성하고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제 3차 계획의 추진 성과 해가지고 19년도 기준 해가지고 15억 7천 명이 철도를 이용했고 앞으로 그게 더 늘어날 것 같다. 철도 이용 빈도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후에 또 보면은 불필요한 거는 다 건너뛸 겁니다. 이거 여기 철도망의 문제점 해서 수서, 경기, 광주, 부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부발 노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발 노선 보는 게 여기쯤이 평택인데 평택에서 부발선으로 강릉까지 연결되는 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거 이따가 한번 지도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평택이 또 나오죠. 여기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경부 고속선 광명에서 평택까지 가는 이 경부 고속선이 또 여기 언급됩니다. 평택은 철도 사업이 뭐 안중에도 철도가 안중역이 예정돼 있고 기존 경부선에는 서정역, 뭐 지제역, 평택역 요게 있는데 지도를 이따가 보겠지만 한 가지 여기 더 생기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경부 고속선의 광명 평택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고 여기 이제 평택 5성 2복선화 요거가 이제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로 인해서 평택이 어떤 게 영향을 받느냐 그거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 그리고 일반 철도 고속화에 평택 부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서해선도 크게 보면 평택 안중역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철도 고속화에도 평택 부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락만 보게 되면 두 가지 다 평택이 들어가 있어요. 이 평택이 철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말인즉슨 괜히 여기다가 수조씩 들여가가지고 철도를 까는 게 아니다. 국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반발 자국만 같이 따라가 주면 돼요. 나머지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제 4차 국가철도 계획안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요걸로 보면 좀 흐려가지고 요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고자 요거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정리역, 지제역, 평택역 그리고 안중, 포승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부발로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강릉까지 연결하는 그 부발선이 여기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안성역이 들어가는 거죠. 안성역이. 근데 어쨌든 여기 평택, 지제, 서정리, 안중, 포승이 있고 중간에 역명이 없는데 중간에 지금 역명이 없는데 노랗게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게 있어요. 평택역 옆에. 요게 혹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고덕역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 그래서 요 지금 KTX 선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평택역이랑 갈라지면서 여기 이렇게 되는 부분을 지도상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한번 추측해 보는 거잖아요. 지도. 보면은 요렇게 철길이 내려가고 요렇게 철길이 내려가는 아까 그 노선 보셨잖아요. 여기쯤이 아닌가? 예전 그 고덕역이 생뚱맞은 곳에 생긴다고 했던 요게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근데 역명이나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추측인 거죠, 추측. 어디까지나 카더라.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야, 이 쓸데없는 점을 찍어놨을까? 여기다가. 요거 뭘까요?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예, 이게 왜 찍혀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냥 추측입니다. 예, 추측인데 여기 어디쯤이라잖아요. 예, 그 지도상으로만 놓고 보면 요렇게 보면 예, 여기 어디쯤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생길 만한 데가 있나 싶은데 예, 아무튼 요런 것도 있는데 돈이 진짜 썩어 나시는 분 있잖아요. 예, 나는 돈이 뭐 그냥 차고 넘치고 뭐 얼마 정도는 그냥 썩어 나서 버려도 된다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기 뭐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광명 평택 구간이 190회에서 380회로 늘어난대요. 예. 자, 이게 쓸데없이 횟수를 증차할 것인가? 예. 돈이 안 되는데 빈 차를 보내겠습니까? 그쵸? 예.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여기도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 단축해서 고속 서비스 확대라고 나오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은 뭐 홍성 여기에 이제 안중이 들어가죠. 서천에는 이제 빠졌지만 여기 평택에서 강릉까지 가는 1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요 지명들 서울, 평택, 서천, 홍선, 광주, 여수, 진주, 포항 여기에 평택이 들어갔다. 야, 이 평택은 과연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할 수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동탄을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동탄이 많은 교통을 가지고 있고 서울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4차 국가철도계획의 평택에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국가계획의 평택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해서 요 내용들 긴 내용인데 총 뭐 66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보니까 평택이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더라. 그런 거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평택시는 지난 22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 서해선 KTX 직결, 평택 부발선, 경부고속선 광명 평택 2복선화 등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서해선에서 홍산 뭐 이런 거, 복선 전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 평택 안중역을 지나는 노선이다. 노선이 완성되면 평택 서부 지역에서 KTX 고속 열차를 타고 환승 없이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동 시간 역시 기존 4시간 40분에서 30분으로 줄어 1시간 40분에서 30분으로 줄어 서울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를 그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용하지도 않을 역을 만들 걸로는 생각할 수 없겠죠. 평택 안성 부발을 연결하는 평택 부발선은 서쪽 끝 평택항 포승에서 평택철도에서 동쪽 끝 강릉 경강선까지 서동축을 연결해 여객 및 물류 수송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평택에서 강릉까지 2시간 40여 분 소요 시간이 1시간 20여 분으로 단축된다. 1시간 20분 정도면 평택에서 새해 첫날 일출 보러 갈 수 있겠죠. 서울에서들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당일치기로 일출 보고 올 수 있겠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로 평택시는 동북권 평택 지지역 SRT, 수원발 KTX 25년도 개통 예정, 서북권 평택 안중령,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 사업으로 동서축 고속철도망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평택 전역에서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평택 전역에서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 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확장시킬 것으로 평택시는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했고 앞으로 뭐 더 노력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평택시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C 노선 평택 지제역 연장은 기존 국토부와 합의된 바와 같이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별도로 추진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래서 GTX C 노선을 평택시랑
화성시랑 오산시가 협의해가지고 뭐 민간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한답니다. 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민간 사업자 선택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팁으로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택 안중 서울 뭐 30분 시대 개막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건데 뉴스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 부발선이 뭔가? 평택 부발선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당초 계획돼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부발선이 계속 안성을 지나서 부발로 연결한다라는 게 뭐 3차 국가철도 계획에도 언급이 있었어요. 계획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계획만으로도 웅장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게 이제 확정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여기 이제 평택 안성선으로 예전에 이제 요렇게 잡아놨던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노선도 뭐 예전에 요렇게 잡아놨던 건데 건너뛰고 부발선. 자, 경기도 평택시에서 경기도 안성을 지나 경기도 용인을 거쳐 경기도 이천시까지 있는 노선을 일반 철도로 개통 예정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3년 이상 별다른 진행 사항이 없었다. 임시로 그린 노선이 전부이며 기점과 종점과 확실하고 안성시의 버스터미널 근처에 역을 만든다 정도가 알려진 것이 전부다. 당시 이 노선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가운데 철도가 갖추어지고 있는 이천시는 아쉬울 것이 없었고 이미 잘 갖추어진 평택시는 전혀 급할 것이 없었다. 주변에 거물급 시설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인구로 압력을 주기에는 안성시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었다. 노선이 지나가는 용인시는 역을 세워달라고 말해봤자 세워질 리가 없는 지역이라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스타필드 안성점이 활성화, 용인시 동부의 철도 교통망 확보, 이천 마장지구의 교통망 확보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만큼 평택, 안성, 이천 외에 용인시가 추가로 뛰어들면서 경기도까지 가세하며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쭉 길게 있는데 요번엔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요번엔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 유일 철도 없는 안성시 동서남북 두 개 노선 반영해가지고 이제 4차 국가철도망에 이제 부발선하고 여기 이제 다른 선이 연결된다. 뭐 안성 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혔다. 그래서 지금 뭐랄까 안성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안성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평택에서 안성을 지나서 뭐 이제 강릉까지 가고 그리고 안성에서 위로도 가고 뭐 이러는데 안성은 아마도 평택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평택은 지금 노선이 서해선 그리고 경부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이제 거의 종행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모양으로 평택에서 이제 못 가는 데가 없을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이 평택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게 시간상 문제인 거지 평택은 굉장히 유망하다. 왜냐하면 평택 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 컨테이너 같은 거를 차로도 나르지만 기차에 실어서 서해에서 뭐 이제 동해나 내륙까지 전부 다 쏘아 올릴 수 있고 이 모든 계획에 이제 국가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서해는 어쨌든 중국 쪽으로, 동해는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안 나오나요? 이게 또 안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요 라인들 따라서 동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러시아 쪽으로 가고 서해가 이렇게 해서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세계지도 보면은 그 기차를 타고서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아주 먼 미래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아주 웅장하고 방대한 계획이 철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바뀌어요.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속 바뀌고요. 이게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노선들도 있어요. 여기 뭐 남북이 이제 통일되고 뭐 이런 거가 언제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통일만 된다면 사실 중국하고의 뭐 이런 그 관계 뭐 중국과 미국 중간에 낀 게 우리나라잖아요.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대한 계획을 품고 각 시도별로
이런 식으로 철도를 굉장히 그물망처럼 깔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평택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죠. 평택에는 지금 뭐 추진 중인 사업들과 그리고 평택이 굉장히 항만 도시로서 역할, 그러니까 수출입 물동량 뭐 이런 거, 그리고 철도 계획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평택은 어디든 나쁘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산 서해선 KTX 고속철도 시대 연다, 인주 서울 30분 주파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평택이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 안중역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아까 봤던 그 서해선, 예, 홍성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 노선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안중에서도 서울 가는데 30분이면 간대요. 평택에서도 서울 수서까지 뭐 30분 안 걸리죠. SRT 타면.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는 평택에서는 중간에 부발선이 제대로 연결이 되면, 예, 평택 같은 경우에 요 부발선이 이제 쭉 연결이 되면 안중까지는 아마도 뭐 지하철이나 뭐 일반 철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서울을 가든, 또는 뭐 안중에서 뭐 강릉을 가든 뭘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없었던 곳에 여기 생기면서 안중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고, 그로 인해서 평택 이쪽에 시가지 쪽에도 인구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뭔가 교통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생기겠죠. 자, 이런 걸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평택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뉴스를 하나 볼 건데, 설마 또 오를까? 오르겠네. 정부 예상 뒤엎는 2분기 집값.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1분기 반토막, 양도세 중과, 종부세 회피, 매물도 끝. 오세훈 재건축 기대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안 보인다. 다시 들썩.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서울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눌렀더니 그 주변이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평택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굉장한 부동산 광풍이 일어났던 게 불과 1, 2년 전입니다. 이런 게 이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를 다 누르니까 결국은 서울로 가더라. 다시 서울로 돈이 몰리고 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연준 통화정책 동결, 성장 인플레이션 가속 예상. 그래서 통화정책을 동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거는 뭐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거예요. 네. 미 집값 12% 폭등, 재택근무 늘고 낮은 대출 규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목은 이런데 내용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으니까 도심지에는 코로나 유행 때문에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외곽 지역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그동안 가격이 잘 안 올랐던 것들이 가격이 막 폭등한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요 기사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규제를 더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기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게, 여기 맨 마지막에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같은 대출 규제가 한국보다 완화적인 수준이다. 미국의 LTV 상환은 80%인 반면 한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를 적용한다. 거의 절반 정도 적용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맨날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선진국은 어떻고 뭐 이렇게 뭐 OECD 국가가 몇 위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입안하잖아요. 근데 금융이 많이 발달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80%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40% 대출을 막고 있다.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마 뭔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누르니 옆 동네 반포 대치 대형도 평당 1억 클럽. 평당 1억이 클럽이 또 있나 봐요. 평당 1억들만 갈 수 있는 뭐 이런 클럽.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천 클럽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평당 3천 클럽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죠? 혹시 어쨌든 간에 압구정 누르니 옆으로 간답니다. 그럼 또 옆에 또 누르겠죠. 누르다 보면 또 계속 누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제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뭐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한쪽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쪽에서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균형점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그거를 합의 보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과정들로 인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이제 제가 기사를 못 띄웠는데 지금 공급이 예정돼 있던 뭐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것들이 늦어진다라는 기사가 또 떴었죠. 어느 정도 뭐 다 예상했던 거라 놀랍지도 않은데 공급이 늦어지면서 주변의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더군다나 그 상태에서 뭐 이런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놓고 본다면 과연 당분간 평택의 주택 가격이 빠질 건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무주택자이신 분이거나 또는 뭔가 부동산 하락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이 제일 싼 게 아닌가 정말로. 제가 뭐 어떤 분 뭐 댓글로 뭐 남겨주셨는데 뭐 부동산 업자라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 업자지 뭐 무슨 박사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중개업소 소장 공인중개사가 봐도 눈에 보이는 거를 못 본다면은 사실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닌가. 저 같은 초짜 공인중개사도 보이는 거를. 그래서 오늘은 대략 이렇게 KB 흐름, 지표로 보는 흐름과 그리고 다른 데이터로 보는 흐름, 그리고 철도 계획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과연 평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건지, 그리고 두 개의 노선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하드린다라는 거. 요번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안성도 조금 보자라는 거고, 나머지들은 뭐 청약 일정 나온 거 알려드렸고, 뉴스로 인해서 뭐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과연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평택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방송 내용입니다.